예, 여러분 전 국민 교육 방송에 오셨습니다. EBS. 자, 시작할게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무엇일까 연구해보는 시간. 민족문제연구소 사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한 2주 안 나오셨죠? 네, 바빴습니다. 덕도 갔다 오셨죠? 예, 10월 25일이 네. 독도의 날이거든요. 네. 네, 독도 다녀왔습니다. 그 어떻든가요? 덕도는 잘 있던가요? 독도가 지난 태풍에 방파제가 파괴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태풍이. 그래가지고 방파제에 보통 이제 관람객들이 좀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그게 파손됐기 때문에 내리진 못하고 한 두세 바퀴 돌다 왔죠.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방파제가 파괴가 돼서 선착장이 파괴가 돼서. 그렇구나. 네네. 그 독도 경비대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덕도야 잘 있느냐 이렇게. 네, 잘 있었습니다. 2주 전까지는. 네. 아이고, 네. 거기 갔다 오셨고. 네. 자, 독도의 날이라는 것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사실 이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 그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 청산이 안 되면서 네. 계속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 네네네. 그렇죠. 그동안에 독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노래로 많이 배우긴 했는데 독도의 날 같은 게 필요가 없었죠, 실은. 필요가 없었는데 하도 이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도 국가기념일 중에 하나 독도의 날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민간 차원의 어떤 운동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 국가 기록 국가에서 정한 각종 기록에는 없습니다. 국가 기념에는 없어요. 저번에 없고 그 일본 시마네현인가 거기는 시마네현은 자기들이 독도의 날을 하고 있잖아요. 다케시마의 날로 2월 22일로 정했고 우리는 10월 25일인데 아직 국가 기념일은 안 돼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독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독도 다녀오셨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이제 실제 모습이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사진은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독립기념관에 걸려 있는 거라고 해요. 네, 이게 그 유관순 열사께서 이 17세에 잡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8세에 돌아가시는데 서대문용무소에 수감될 때 그냥 수감시키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감 전에 예심제도로 해가지고 뭐 말이 예심제도지 실제로는 거의 고문 조사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얼굴이 이제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시기 전에. 야, 이렇게 보면 볼수록 눈 표정이 이렇게 슬퍼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그 친일 부역자들 생각하면 진짜 천불이 납니다 지금. 네. 친일 부역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유관순 열사 또 사진을 보니까 더 열받죠, 강력히 지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참 정말. 용서 없이. 근데 이번 실제로 발견된 게 거의 유관순일 확률이 99%라고 하는 사진이 이거예요. 예, 요 사진이죠. 네. 지금 17세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 사진 말고도 이제 요 사진보다 조금 더 15세 때 사진도 있었고 이건 더 어릴 때 사진입니다. 이거 13세 때 사진이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이화 학당 입학하기 전에 예. 예, 공주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사진이거든요. 캐나다 출신 선교사 사이리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이제 뭐 그 책 집필을 위해서 뭐 현지 조사하는 뭐 이 과정에서 네네. 이 사이리 씨가 충남 천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유관순 열사를 만나서 영명학교 입학시켰다가 네. 다시 서울 이화학당으로 편입시킨 인물인데 그 영명학교에서 찍은 사진이 이게 그렇습니다. 발견된 거예요. 가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 현존하는 가장 어린 모습의 사진으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영 기록 때 사진들 서대문 형무소 고문받은 사진 얼굴 퉁퉁 부은 사진 그 사진으로 이제 표준 영정을 만들었다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그 월전 장우성이라는 화가가 지금 보신 이 사진 가지고 표준 영정을 만드니까 얼굴도 커지고 더불어서 몸도 커진 중년의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표준정정을. 그래서 저희가 이 표준정정을 바꿔야 한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 얼굴이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맞아서 부은 얼굴인 거예요. 저 부은 얼굴을 가지고 표준정정을 만들었고 저 부은 얼굴의 비율에 맞게 몸통까지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18세 소녀가 아니라 50대 중년의 아줌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 표준정정 교체된 사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7살에 독립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부귀영화 권력을 위해서 일제에 부역하고 이게 참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그 군인들 친일 군인들이 바로 17세 18세 때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야 진짜 본의 아니게
자, 어떤 사람은 정말 출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고 그 나이에 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하다가 고문을 당해 죽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설사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네. 자기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해방 후에는 적어도 침묵은 지켜야죠. 네. 네. 침묵은 지켜야죠. 근데 그 주둥아리들이 지금까지도 네. 침묵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 자신들의 묘비명을 어떻게 썼는지 그 묘비명도 한번 보시면서 침묵을 넘어서는 역사 예. 왜곡을 한 행태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에는 네. 서울 현충원 이야기했고요. 네. 오늘은 대전 현충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황 한번 볼까? 네,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대전 현충원을 가시면 뭐 잘 안 가시겠지만 장군 제1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정문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간다는 얘기는 되게 한적한 곳에 있다는 얘기죠. 외진 곳에. 예, 그러니까 좀 전원주택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 정문을 들어가면 그 사병 묘지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한 평짜리 사병 묘지들이 쫙 펼쳐 있는데 장군 일묘역은 거기서 한참 들어가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예. 참배할 때도 좀 약간 경건한 분위기가 나도록 아. 조용한 곳에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잘 조성된 장군 일묘역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네요. 난 부끄러워서 숨겨놓은 줄 알았더니. 좋은 자리에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현충일날 가도 현충일날 가면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가면 현충일날은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 여기는 한가합니다. 아, 깊게 있어가지고. 네. 진짜 별장. 좋은 곳에 마련해 놓은 거죠. 아, 미치겠네, 진짜. 네. 그래서 그 4명 오늘 이야기해 드릴 분이 바로 요 4명의 그 묘지가 바로 장군 1묘역에 몰려 있고 예. 올 7월에 백선엽이 죽으면서 장군 2묘역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백선엽이 이제 묻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총 5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뒷목 잡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지금. 네. 자, 그러면 한 명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현준. 네, 신현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울 현충원에 있었던 군인들 한번 떠올려 보면 뭐 국군의 아버지 이응준, 그죠? 예. 포병의 아버지 신응균 뭐 이런 얘기 예, 했었습니까? 예. 뭐 국군의 아버지, 포병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해병대의 아버지. 미치겠다. 왜냐 아버지들은 다 친일파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부끄러워 죽겠네. 예. 이분은 바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들어가시면 거기에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이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해병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이 그림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학력하고 경력이요? 일본과 관련된 건 싹 없네요. 그래도 다행히 37년도에 만주 봉천 군관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네. 학력 한 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친일행위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도. 이걸 보면은 만주 봉천 군관학교가 말하자면 신흥 모관학교처럼 네. 독립운동을 양성한 학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씨. 예.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죠. 설명이. 아, 정말 너무하네. 예. 그래서 이제 신현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명은 신현준이 아닌데 그 김백일이 김창규에서 해방 이후에 그 본명을 개명? 바꿨듯이 아하. 이분도 역시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뭐 지금 뭐 신현준 검색하면은 뭐 영화 배우 신현준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국 해병대 나온 분들 그 빨간 명찰 그 자랑스러워하는 귀신 받는 해병대 나온 분들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라면 신현준 이름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해병의 아버님이니까 해병대 초대 사령관이고 하기 때문에 초대 해병대 사령관. 그렇습니다. 1949년. 예, 그러니까 이제 해병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참, 근데 그 자는 어처구니없네요. 바로 친일 반미적 행위자였고 플러스 간도 특설대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분의 얘기를 하면 이분이 경북 김천이에요. 구미 옆에 김천이죠. 예. 이분이 좀 가난했어요, 집안이. 예.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버님이 워낙에 집안이 가난해서 만주에 이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이 이제 희망의 땅이다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소개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가난한 조선하지 말고 새로운 땅을 만주에 가서 개척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상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어린 나이에 경북 김천을 떠나서 만주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다가 이분이 어린 나이에 이제 만주 가다 보니까 중국말이 아주 능숙하거든요. 게다가 일제강점기니까 중국말, 일본말을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손 들고 가요. 일본군 부대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때 나이가 32년에 처음 가니까 16년생이니까 16년? 16세.
유관순 그러니까 열사.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할 때, 그날. 예,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1919년에 3.1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3.1운동 할 때 만주를 가고 그 나이 16세 때 손들고 일본군 부대 근처에 일본군 부대가 많으니까 찾아가서 저 중국말 잘해요. 저 일본말 잘해요. 통역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 통역도 잘해요. 적극적 부역자네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역을 많이 하니까 부대를 옮겨갈 때마다 부대장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꿈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말을 잘하니까 군인이 될 수 있겠네? 통역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만주국 장교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 장교시켜 주세요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만주에 있던 만주국군이 이제 그 장교를 배출하는 봉천공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5기로 졸업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주에 만든 만주 가짜죠. 이 괴뢰 만주국의 사관학교인 봉천공관학교 5기생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신현준, 김석범, 그다음에 우리 그 송석하 예. 이 세 명이 다 동기예요? 5기생 동기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봉천공관학교 5기 동기 플러스 간도특설대 동기.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대한민국의 대전현충원 1묘역에 세 명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현충원의 장군 1묘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봉천공관학교 5기생 동기 무덤이다. 네. 네, 또는 간도특설대 동기들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네. 부끄럽다. 이 해병대 초대사령관이 이 사람이었다. 내가 해병대 쪽하고 좀 많이 싸우는 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해병대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해병대를 많이 싸우는 부대가 뭘까요? 휴가 나오면 서로 부딪히면 싸우잖아요. 특전사하고 해변대 나온 해변대. 네, 그러니까 특전사하고 네, 예. 해병대는 항상 이렇게 우리 특전사.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예. 해병대를 싫어했어요 제가. 특전사 이런 좋구나. 느낌 때문에 그랬나봐. 네. 물론 좋으신 해병대 분들께 사과드릴게요. 네, 군 경력이 다 나오네요. 네. 저는 이제 운전면허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재밌자고 하는 소리니까. 네. 아, 네, 참. 아니, 지금 군인들 고생하시죠. 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간도특설 때, 이 맞아요. 봉천공관학교와 간도특설 때 나온 지금 이 신현준, 앞으로 말할 김석범, 그 송석환은 똑같습니다. 과정이. 같은 기수고 똑같이 해방을 맞았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의 요원이 됐기 때문에 과정이 똑같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동기들이네요. 그런데 네. 이제 신현준의 경우에는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원래 신봉균에서 신현준으로 이제 개명을 하는데 예. 김찬규가 김백일로 개명하는 거 똑같죠. 신문 세탁에 이제 의심이 가는 건데 와봤더니 조금 늦게 왔어요. 해방 이후에. 예. 늦게 왔는데 먼저 온 정일권이가 또 동기입니다. 정일권. 헐. 박정희 때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 그 유명한 동기인데 정일권. 예. 왔더니 이제 육군으로 들어가 했더니 육군에 자리가 다 찼다 이거예요. 육군이 자리가 찼어. 이 경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나와요. 네. 여기 지금 46년에 네. 해군 중위로 임관하는. 예, 육군에 자리가 찼어 하는 겁니다. 친구야. 이 친구는 이제 정일권이죠. 여기 보니까 특채됐군만요. 예, 특임으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먼저 와봤더니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친일 만주군 일본군 출신들이 육군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가 육군이 중심이니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일권이가 그러면 아직은 해병대 해군이 없으니까 너 해군해라. 해가지고 이제 해군이 되는 겁니다. 예. 전공이 다른데. 전공이 다른데 수영도 못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참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국의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이 이 두각을 나타내는 최초의 사건이 여순항쟁과 4.3에 관여하면서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여튼 정해진 룰입니다. 마치 매뉴얼처럼. 그리고 공을 세우고. 여순항쟁과 4.3의 진압에 앞장섬으로써 창군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뭡니까? 좌익에서 구해야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친일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가장 조로의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빨갱이만 뭐 소탕했다 하면. 예. 여수순천의 빨갱이들, 제주도 빨갱이들 우리가 소탕해서 이 나라를 빨갱이로부터 구한 나라다. 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과거의 경력은 묻지 마라. 라고 하는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문제연구소가 네. 가장 통한으로 느끼는. 네, 그 시기죠. 네, 그렇죠. 미 군정 3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순항쟁 진압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상륙부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여순에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진압부대들이. 그래서 상륙작전을 전담할 부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해서 본인이 해병대를 만들고 초대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이야. 예,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문이. 이 사람의 신현준의 비문에 무적 해병의 아버지. 평생 조국과 결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님이여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이 절로 나오죠. 저 정말 평생이라고요? 평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조국과 결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님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던 그 경력과는 너무 다르죠. 이 사람이 섬겼던 조국은 첫 번째 조국은 태어난 조국은 조선이었지만 아무런 개념이 없었고 바로 만주에 가서 만주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군이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해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생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 어느 조국인지 정말 묘비에다가 각수를 달아야 될 것 정말. 같아요. 아니 이거 말이 돼요? 두 개의 조국을 사귄 건데, 그러니까요. 섬긴 건데. 예. 해방되기 전에 일본을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현충원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역사 왜곡의 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다, 진짜. 네, 이게 바로 신현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네. 바로 팔에도 아무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고. 많죠. 뭐 적어도 35%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참. 예. 자 그러면 신현주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김석범으로 한번 가보죠. 네, 두 번째 김석범인데요. 네. 이제 그 이분들의 이제 비문을 보면 예. 비문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아까 신현준 거를 소개시켜 드릴 그 비문 묘비명을 또 이분 또 묘비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조상에 대한 신의로서 창식의 명 아니한 오직 그 이름 김석범으로 이곳까지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창식의 명 안 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국립묘지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예.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이런 분들 묘비명을 보면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개콘에서 했던 프로 코너 중에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하는 거 좋은 말만 쓰면 되는 겁니다. 묘비명에. 예. 그 창식이 뭐 안 한 건 사실인가요? 자, 창식명 안 했는데요.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네. 사람이 정말 창식명 안 했는데 어떻게 일본군 장교가 됐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죠. 창식이명이라 하는 게 1940년에 2월부터 8월까지 자진해서 이름을 바꿔라라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근데 안 한 사람이 많죠. 네. 안 한 민중들이 많죠. 저항을 하는 거죠. 창씨를 안 함으로써 개명 안 함으로써. 근데 안 하면 학교도 안 보내고 배급도 안 주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준이 창씨개명 했다 안 했다가 친일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학계에서. 예. 이걸 저 사람들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김대중도 창시했으니까 친일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수준 낮은 이야기인 거고 창씨개명 여부가 친일의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방응모도 창시 안 하거든요. 창씨개명 안 하거든요. 예, 방응모도 안 합니다. 예.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굳이. 정도. 예, 굳이. 예. 뭐 이미 다 뭐 충성하고 있는데 뭐 창시개명까지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급들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물론 상황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창시개명 여부가 친일의 기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석범이 말하는 나는 창시개명 안 했으니까 조상에 대해서 부끄럽게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대단히 왜곡인 거죠. 창씨 해명은 안 하고 이제 독립군만 때려잡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김석범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1915년생인데 만주 봉천군관학교 똑같습니다. 예. 5기생 신영군과 동기예요. 이 사람이 또 공부를 좀 잘했는가 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만주군관학교 나오면 더 위의 레벨의 학교인 일본 육사를 가게 돼 있거든요. 편입하게 되는 거죠. 예. 또 일본 육사에 또 편입을 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와가지고 간도 특서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정보반장을 합니다. 정보반장. 정보과 형사들. 우리 보면은 이제 그 경찰 중에서도 정보과 형사들은 그렇죠. 사복 입고 다니면서 운동권들 옆에 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군대로 따지면 일종의 정복되고. 기무사 같은 거네요. 기무사 같은 거죠. 네, 그 정보. 이 당시에 간도 특서 때는 특수부대인데 예. 특수부대에서도 정보를 담당했기 때문에 특수에 플러스 특수죠. 특수부대에서 특수부대를 한 거, 특수 역할을 한 거죠. 이 정보부대를 하는 것이. 이 정보부대 요원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간도 특수대 요원들이 정보부대 요원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변절한 독립운동가도 몇 명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까. 그렇죠. 프락치. 투항을 시켜가지고 구슬려가지고 그래서 정보 수집, 항일부대원 직접 신문, 체포, 학살만 하지 정보만 캐는 건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직접 신문하고 불어. 안 불어? 안 보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도 캐면서 안 되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정보부대의 담당자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민족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 중국의 연변에서 악명 높은 간도 특설부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악명 높은 간도 특설부대예요. 책 제목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91년도에 중국 우리 동포들 사회에서 나온 책인데 차상훈이 저자인데 거의 특설부대 중에 정보부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기에 써놓고 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드시 여기서 김석범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간도 특설 때에 정보 담당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여기 묘사돼 있거든요. 예. 예, 어린이는 좀 귀를 막으시고 예, 이 잔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설부대는 40세 전후의 백성을 잡아다가 사격 관역으로 삼았다. 어휴. 정보반 반장놈은 신병 3사람에게 일본군 신병 3사람에게 탄환 3발씩을 주어서 쏘게 했다. 30발을 쏘았지만은 명중하지 않아서 노 병사에게 사격하라 했더니 단방에 그 백성을 명중했다. 그러니까 지금 신병 불러다가 3발씩 주고 10명 불러다가 3발씩 주면 30발 아닙니까? 이제 멀리다가 이제 관역을 이제 예. 40대의 뭐 알 수 없죠. 중국인지 조선인지 독립운동가인지 알 수 없지만 40대 전후의 사람을 세워놓고 총 쏘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들 10명이 3발 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제 베테랑 병사한테 야 네가 쏴 했더니 한 발에 명중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정보반 반장이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고 44년 5월 아키바 중대장님이 부대를 거느리고 사가장자 마을로 습격했다. 놈들은 여자는 만나는 족족 강간하고 좋은 물건은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다. 이게 이제 악명 높은 간도 특설 부대에 직접 겪은 사람의 책의 일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정보반 반장이 이런 짓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 정보반 반장이 김석범일지 아닐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역할들을 정보반들이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반장을 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고 나니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소련군에서 무장해제돼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소련이 별로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예. 예, 소련이 뭐 사실 어떻게 나라가 일본 패망 직전에 그냥 겨우 참전해가지고 명분만 챙겨가지고 실리만 챙기거든요. 소련 군대가. 그러니까 직접 전투할 의지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당장 이제 일본군 부대원들은 무장해제 시켰지만은 그 무장 부대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거나 아니면 전범으로 재판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탈출합니다. 다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지금 장춘이죠. 예.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에 다 이제 총을 빼앗겼으니까 모입니다. 335. 그 모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일권, 예. 김석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남으면 죽을 것 같고. 박정희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남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박정희는 신경에 남지 않고 이제 상해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광복군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해방 이후에 광복군으로 들어와서 왜냐면 신호조회를 못했으니까 임시정부에서는 그 신경이라고 하는 그 만주국의 그 수도에서 신경 보안사령부를 꾸려가지고 모여 조선인 출신 중에 일본 군인들 만주 군인들 모여가지고 대련항 여순항이는 대련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들어오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먼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정일권이. 정일권은 일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육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군 자유 잡으니까 뒤늦게 들어온 신현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해병대 만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김석범도 보니까 똑같더만요. 신현준 똑같습니다. 2대 해병대 사령관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친구 아닙니까? 또 요즘 물려준 거네. 예, 물려준 거예요. 야야 너 2대 해라 해가지고 너 2대 한 거예요. 예. 참 미치겠네 진짜.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은 1대 신현준, 2대 김석범, 예, 만주 봉천공원학교 5기 졸업생 간도 특설 때 동기 이렇게 되는 야,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1대 2대가 다 친일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도 그 공식 자기들 대변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 대변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가에서 인정했는데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나마 대전 현충원 현충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김석범 밑에 신현준 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대한민국 공식으로 운영하는 해병대가 공식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그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그런 경력 국가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되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는 거죠. 야, 근데 이놈이 받은 네. 훈장이 5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은 받거든요. 야. 네, 태극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을지, 충무 이렇게 해서 기본 4개는 받는데 뭐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이 주는 훈장도 받았네요. 예, 6.25 때 참전했다 해가지고 예 이것도 다 이제 상훈법을 개정해가지고 요 상훈도 박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묘지법만 개정해가지고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거 플러스 이 상훈도 박탈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주장인 거죠. 언제 됩니까?
이 방송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 방송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치겠네. 국회의원들이 뭐 의지를 가지셔야지 아직 임기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당장 급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뭔가 좀 장기적 프로젝트를 갖고 이런 것 좀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재향 군인의 부회장, 예. 그다음에 별들의 모임인 성우의 부회장을 또 지내죠. 이 김석범 씨는. 아.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이 이게 참 이제 만주국 군인 한 것을 이분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나 봐요. 책을 내요. 그래요? 그 책 제목이 만주 국군지예요. 만주 국군지? 예, 만주 국군지. 만주 국군의 어떤 역사책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내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 이제 이런 또 자랑도 합니다. 이런 자랑. 자, 만주 국군지에 김석범이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우리들은 그거죠. 자기들 만주 군인들, 조선 출신 만주 군인들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고급 참모 등 정부 외 군의 요직을 역임했고 그 공훈은 건국 건군사에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화자찬인데 사실이에요, 사실. 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만주국 출신은 대통령이 배출했죠. 누굽니까? 박정희. 예. 국회의장 국무총리 배출했죠. 누굽니까? 정일관. 뭐 국방부 장관이 하도 많으니까 네. 빼고 뭐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구 신현주도 마찬가지고 군사령관, 군단장, 하단장, 연대장 말 것도 없이 줄줄이. 이게 이제 자랑이다 이거죠. 아니, 이게 반민특위가 제대로 됐다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네. 다 처형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나 서대문 형무소에 어. 유관순 누나가 수감될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자들이 수감됐어야 되는 거죠. 해방 직후에. 답답하네. 네, 그래서 서대문 부귀영화를 형무소에. 누리고 자손 대대로 잘 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만주 국군지를 출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인데 민족의 수곤인 조국 통일 과업 완수를 못하고 군문을 떠났음을 한이다. 여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에 만주국 군인 출신 동지대 중위를 모아 방명록을 겸하여 만주 국군지를 출간하여 우리들의 과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우정을 서로 나눔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길이라 생각한다. 참. 예, 그러니까 전설처럼 이야기하자. 자신들의 만주국 출신 반도 특수 때의 활동들을 전설처럼 이야기하자. 라고 그걸 남기겠다라고 또 책을 내는 거죠. 이제. 진짜 뻔뻔하네요. 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현준이 조금 부끄러운지 않았는가 봐요. 신현준이 조금 좀 조용히 좀 살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아,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석범은 좀 뻔뻔한 스타일이었구나.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현준이 김석범보다 더 오래 사네요. 그렇습니다. 한 10년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 그런 또 빅피처를 가지고. 예. 김석범 그리고 지금 이제 오기생 동기들 네. 마지막 송석화 한번 예, 볼게요. 송석화만 보시면 송석화는 16년생이니까 예. 그 당시에 뭐 다들 9살에 초등학교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입학 그 연령이 다르죠. 신현주는 16세 때 신현주는 1916년생, 김석범은 15년생, 송석화는 16년생. 요 저간인데요. 1999년에 사망하는데 역시 이제 만주국 국군 상위 간호특서 때 그다음에 대전 출신이고 이분도 대전 출신이에요. 예, 대덕. 고향에 묻히셨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대전 분들한테는 송석화가 대전 분이니까 이분 먼저 이장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대전에 아마도 자기 선산이 있을 것이다. 대전 출신이니까. 아, 그럼 지금 이 사진은 그 현충원 자체의 사진인 예, 거죠? 지금 이 예. 송석화의 사진은 지금 그 장군 제1묘역에 현재 있는 송석화의 묘지 사진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김석범, 신현준이 다 주변에 같이 있는 거죠. 동기생들끼리. 예, 동생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8평. 예. 야. 일반 사병 묘지는 1평. 장군 묘지는 8평이고 합장 가능하고, 예. 근데 사병 묘지는 다 화장해서 유골만 안장하게 돼 있습니다. 사병 예. 묘지는 여기는 화장 안 해도 됩니다. 매장할 수 있고 부인도 합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죠. 죽어서도 특혜를 누리는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만주 봉천공관학교 5기를 졸업했는데 수석절 머리가 좋았나 봐요. 아하. 수석으로 졸업해요. 음. 네,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만주국 황제의 금시계를 또 부상으로 받습니다.
만주국 황제의 금시계 그때 금시계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들만 똑같고 앞에 신현준이나 김상품 똑같고 이제 입학을 좀 늦게 해가지고 조선경비사관학교 요즘에 육사 전신이라고 하는데 예. 박정희랑 동기예요. 입사 동기예요. 예. 박정희 입사 동기, 입학 동기, 입사 동기 맞죠? 육사 입학 동기.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여수항쟁 때 또 진압에 참가하고 예. 또 6.25 때 또 공훈을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5.16 후에 박정희랑 또 동기니까 육사 동기니까 국방연구원장도 역임하고 또 민주공화당의 뭐 고위급도 역임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이라고 요즘에 수출단지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예. 아주 알짜 공기업이죠. 여기 이사장도 하고 뭐 제한군인의 뭐 높은 자리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 송석화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한 것이 46년이거든요. 예. 근데 10년 만에 1955년에 소장으로 진급을 해요. 별 2개가 돼버려요. 10년 만에? 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7단계 승진입니다. 와. 소위부터. 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 당시에 일본 출신, 만주군 출신 군인들이 대부분 단기에 고속 승진을 합니다. 군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군인이 있겠죠? 없기도 하거니와 쉽게 말하면 그 숙군 과정이라고 하죠. 숙군 과정에서 남로당이라든지 조금 이념이 이상한 군인들은 다 없애고 또 이제 광복군 출신이나 독립군 출신들 배제하고 하니까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6.25라고 하는 또 호재를 만났고 예. 이러니까 뭐 소위 46년에 소위 달아가지고 뭡니까 55년도에 10년 만에 7단계 승진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 그랬었구나. 예.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뭐 백선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1년 만에 뭐 계급이 하나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친일 부역 군인들의 그 황금어장 같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저의 그 주례 선생이시고 네. 독립운동가이신 돌아가신 조몽희 선생님이 네. 이분도 대전묘지에 안장돼 계시지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방을 돼서 45년 돼서 해방을 맞은 건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친일파들이다. 친일파가 해방되었다. 왜? 일본 군대에서는 뭐 기껏 해봐야 소위, 중위, 대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방이 되니까 별을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방됐냐 이거죠. 바로 해방 이후에 해방된 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가 해방되었다. 참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요. 예.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 송석화에 대해서 방원철이라고 하는 역시 만주군 출신 대위 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석화는 간도 특설대 창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방원철이 평가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총평이다. 총평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추해 보면 이분이 만주 봉천 공관학교 5기 수석 졸업 수석 1등 졸업 아닙니까? 네, 1등 졸업이고 만주국 황제 금시계도 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조선인들 장교와 하사관을 중심으로 간도 특설대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송석화가 특설대를 만들 때 중층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근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상당히 그런 나쁜 짓을 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것에 방원철 만주국군 상위 출신이 증언하는 거죠. 네. 그 얼마 전 10월 26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특수한 날이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탕탕절. 안중근 열사가 이토 일본을 저격한 날, 네. 그리고 청산리 정투에서 승리한 날, 네, 김좌진 장군, 네. 그리고 박정희 친일파가 죽은 날. 네. 이러니까 10월 26일은 굉장히 좀 저쪽한테는 살벌한 날이네요. 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날이죠. 요즘 말로 탕탕절. 근데 전날도 재미있어요. 10월 25일도 잊지 말아야 될 날이 다 버렸어요. 네. 왜냐면 그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한데 또 이건희도 그때 죽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석화 끝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백공석을 가는데 네. 백공석은 앞에 세 명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1890년생이고 1960년 죽었으니까 나이가 이미 많은. 굉장히 그 나이가 먹은 예, 원로죠, 원로. 원로네요. 예, 원로 군인이죠. 백공석인데 이 마지막 최종은 일본군 중좌니까 중령까지 단 거예요. 중령. 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건데 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한일합방 시켰는데 강제로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 무관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한제국의 무관학교에 출신으로 학교 다니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쉽게 말하면 육사 다니다가 나라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으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 육사로 편입이 돼요. 27기로 편입하는데 27기 동기생들이 많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독립운동가 지청천이라든지 김경천이라든지 똑같습니다. 대한제국 모관학교 다니다가 일본 육사로 편입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 독립운동에 가담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바로 그 27기 동기생입니다. 그렇지만 지청천, 김경천과 달리 이응준과 더불어 이렇게 계속 일본군에 남아가지고 최종 그 계급은 일본군 중령까지 달았으니까 꽤 높은 걸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전에 있다. 대전에 있는데 이분도 아니죠. 죄송해요. 이 사람도 아. 대전에 있는데 이 또 동기 중에 또 골 때리는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동기 중에 여기에는 묻혀져 있지 않지만 그 동기 중에 김석원이라고 있어요. 김석원. 김석원은 묘지가 지금 우리 팟캐스트 하는 이 장소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요? 대방동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성남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아 그 야구 명문. 그렇죠. 알죠. 성남고등학교 안에 김석원의 묘지가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그 이제 동기생이죠. 일본 육사 동기생이고. 그 성남고랑 무슨 관계예요? 아, 성남고등학교 설립자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그러면 성남고 그 야구 명문 성남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친일파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아. 그 성남고등학교 교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교과가 이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교과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고 교과가 먼동이 트이니 온누리 화나도다 화난 이 강산에 원석 두님이 나셔서 원석 원은 뭐냐면 원윤수 네. 역시 친일파입니다. 네. 부자 친일파. 그다음에 석은 김석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석 두님, 원은 윤윤수, 돈 많은 친일파, 석은 김석원, 무장 친일파, 총든 친일파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그 교과 내용이 화난 이강산에 원석 두님 나셔서 배움의 길 여신이 크신 공덕 가히 없네. 성남 우리 모교 무궁탄탄할지어다. 이야. 성남고 학생들이 되게 그 노래 교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알았죠. 아 그 들어가자마자 그 원윤수 김석원 동상이 있었거든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저희가 이제 20년 전 가까이에 제가 철거 운동을 했어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등교. 요즘은 등교가 9시까지지만 그때는 8시까지여서 네. 저희가 7시부터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유임을 뿌리면서 그 원석 두님이 그게 훌륭한 분들이 아니야 얘들아 친일파들이야.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한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네. 매일 아침에 그 싸움도 나고 그때 이제 유임을 찢던 사람이 바로 이 김석원의 그 손자가 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설립 뭐 학교 역대 있고 족벌 사학이니까 네.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병영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만이 바뀌었지만 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이 동상이 그래도 이전 철거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아, 학교 뒷산을 옮겼는데 그 뒷산에 김석원 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남고 가서 야구 시합 많이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사윤야구 할 때. 사윤야구 할 때. 그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야기 예.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 예. 답답하고요.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칭넝쿨처럼 얽히서 그러니까요. 있죠. 이 친일 인맥, 친일 군인 인맥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예. 90% 이상이 친일파 척결 뭐 이런 거를 찬성한다고 하면 네.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 알고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석원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김성을 얘기해야 이 네. 백홍석이 어떤 길을 걸었겠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김석원도 일본군 중자로 외편하고 자기 아들도 군대에 보내요. 자기 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와 아들이 일본 육사 동기인 거예요. 그게 일제강점기 신문에 크게 특별됩니다. 야, 김석원을 봐라. 일본 육사 나왔는데 아들도 육사 보내잖아.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할 수 있는 치어리더가 되는 거죠. 열심히. 예. 이제 해방 직후에 여기 성남고등 학생들한테 군사훈련 시키다가 한번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직 짬밥물이 안 빠진 거예요. 버릇을 못 고치네. 지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군사훈련 시키다가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고 해방 이후에는 유교가 터지니까 일주일만 훈련 받아요. 일주일만. 네. 그래서 한국군의 대령을 바로 답니다. 일본군 중령이 해방 이후에 이런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언론 대접해준 거예요. 당신은 그냥 1년 이상 뭐 6개월 이상 훈련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만 출퇴근만 하시면 다다들게 해가지고 일주일 특별 훈련 받고 바로 대한민국 대령이 맞아버립니다. 예. 일본군 중좌에서 아무런 어떤 검증 과정, 청산 과정 없이 일주일 동안 입소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대령이 돼버리는 거죠. 참. 그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병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병무청이 지금 있나요? 병무청? 있어요. 지금도 병무청 예, 여기 있어요. 대방동에 바로 이 사람이 김석원이 대방동에서 그 병무국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달고. 그래서 이게 이 근처에다가 뭐 그런 건 좀 모르죠. 그럴 것 같네요. 그런 보니까. 건지 모르죠. 병무 그다음 병무를 담당하는 것은 저기 그
백홍석입니다. 백홍석이네요. 백홍석이고 그다음에 이 백홍석의 또 가장 우리 해방 이후에 놀라울 만한 스펙은 뭐냐면 제한군인의 초대 회장입니다. 미치겠네 네, 진짜. 제한군인의 초대 회장. 그러니까 제한군인들의 아버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 출신이면서 만주 봉천 군관학교 오기 출신들이 아버지가 많네요. 그죠? 뭔 바다가 이렇게 많아. 예, 해병대 아버지, 제한군인들의 아버지. 저도 제한군인 멤버잖아요. 저희 네. 이제 제대할 때 다 거기 가입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가입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한군이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돈 좀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비를. 아버지. 어쨌든지 간에 저의 아버지도 돼 있네요. 백홍석이.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백홍석까지 되어 있는데요. 또 백홍석의 또 사위도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예. 사위가 최병덕이에요. 예. 예, 일본군 포병 대좌 출신이고 예. 예, 군사영학교에 나왔고 초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사위가 최병덕이라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백홍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을 보낸 업무, 군인들을 이렇게 보낸 업무인데 서울에서 경성에서 군인들을 보낸 업무를 백홍석이 주로 담당했고요. 이제 해주, 황해도 해주 쪽에서 군인들을 보내는 업무는 신태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그 아버지 아들이 다 친일파였던 신태영 신흥균의 그 신태영이 바로 해주 지역에서 조선 청년들을 군대 보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예.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인물 네. 최근 논란의 인물 백선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인물이 왔네요. 네. 백선엽이 됐는데요. 그 백선엽은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자신들이 이런 시대가 올지 몰랐겠죠. 국립묘지 묻히는 건 당연한 건데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신들 친일 행위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지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고 이게 자서전들을 많이 써요. 아. 자서전들을. 군과나 이게 대표적인데요. 그 맨 왼쪽에 군과나는 한국판 자서전, 예. 가운데 건 영어판, 오른쪽 거는 일본판. 일본판까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치겠네요. 일본에 동기들이 많으니까 네. 일본에 자기 동기들도 많고 자신의 고참들도 일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이 백선엽의 자서전이라는 다 예, 백선엽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한국 첫 사성장군 네. 백선엽 그래가지고 밑에 한국 정전 당시 최일선 야전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치른 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오늘의 젊은 지성에게 바치는 생생한 전쟁 메시지. 네. 오늘의 젊은 지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이 책을 냈으니까 백선엽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한 얘기니까. 본인이 숨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숨기지도 않았죠. 왜냐면 이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게 뭐 더 화가 나요.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은 이제 평양 출신인데요.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인데 1920년생 동기로서 그 김준엽, 장준하 일본군의 학병으로 끌려갔지만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이 대신 장준하, 김준엽 바로 김준엽 선생과 1920년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김준엽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군 이묘역에 앞에 있는 애국지사 사묘역에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 찻길 하나? 찻길도 아니죠. 아주 미치겠네. 작은 찻길 길 건너에 바로 백선엽과 김준엽이 같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도 그 적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네.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이제 가가지고 대전 국립묘지 가가지고 직선거리 한번 재보고 오려고요. 네. 정확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선거리 재가지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네요 이게. 이제 백선엽은 이제 좀 특이한데 평양사범을 나와요. 평양사범은 머리 좋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구사범, 박정희가 대구사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교사 되는 거거든요. 사범학교 나오면 교사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평양사범 간다는 것은 목표가 교사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그럼 평양사범 나와서 교사가 되면 일본군에 안 가도 됩니다. 군대 면제예요. 왜냐면 군대 자체가 병영이나 똑같으니까 학교가 뭐 군대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교사가 되면 군대 면제인데 박정희와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대구 사범 나왔지만 교사 때려치고 군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사범 나와요. 백선엽이. 그럼 교사하면 되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고 군대 안 가도 되고 시간만 죽을 고비를 안 넘겨도 되는데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는 거예요. 예. 봉천 군관학교 9기로 입학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거죠. 뭔가 이미 교사도 좋지만 더 큰 기회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야망이 있는 겁니다. 야망이. 예.
요즘 말로 따지면 관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더 큰 기회가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야,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적극적 부역자들이 문제 사실 아니에요. 이게 다 적극적 부역자들이잖아요. 적극적 부역자죠. 예, 아까 뭐 유관순 여사 말했지만 이 시기에도 30년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독립군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국립묘지라든지 안장도 못 시키고 있고 서원도 못 주고 있는데 정말 적극적인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에 군인이 되겠다고 제국의 군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국군의 영웅으로 모시고 있고 그걸 자랑으로 우리가 그 책을 읽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예. 그 재밌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백선엽 이런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군인들은 다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전 국방부 장관 이전까지 네. 네. 정경두 장관이 백선엽에게 음식 먹여주는 장면인데 이게 백선엽 생일날. 예, 백선엽 생일날이에요. 11월 달이 생일인데 정경두 장관이 취임하고 그 해입니다. 그 해. 예.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냥 뒤에 가서 얘기할 것이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 기자들 다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국방부 장관 현직 시절에 저렇게 가서 떠먹여야 되는 것인지 바로 요때 벌써 백선엽은 친일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됐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그 친일 청산을 현 정부가 해줄 것이다. 예. 역사 청산 해줄 것이다라고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도 잘하는 정경훈 장관일 텐데 저렇게 굳이 대놓고 보란 듯이 기자들 앞에서 아니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민족 조용히 정기가 없으신 분이네. 네,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쁜 시그널을.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진이다. 예. 참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그럼 이 백선엽에 대해서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보다 이 이전 사진요. 우리가 뭐 그 자서전 사진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사진 계속 보니까 좀 비유가 안 맞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 군관학교 국위생으로 입학해가지고 뭐 나머지 과정이야 뭐 관저 특수에서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해방후에 월남에서 군사영어학교 1기로 일찍 들어가는 거죠. 일찍 들어가고 대령이 돼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육군본부의 정보국장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무사 정보계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병참 이건 별로예요. 정보를 담당해야지. 이게 나중에 전두환까지 가요. 전두환이 가는 거죠. 전두환이가 보안사 기무사 해가지고 정권 잡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정보국장 하면서 숙군을 지휘합니다. 군대에 들어와 있는 나쁜 사상 빨갱이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조사받은 게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가 남노당 자기 형이 이제 남노당 출신이기도 해가지고 남노당의 비밀 당원이다 해가지고 숙청이 대상했대요. 죽을 뻔했죠 박정희가. 근데 박정희 살려줍니다. 왜?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잖아 같이. 내가 얘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가지고 당연히 죽어야 될 박정희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는 박정희 입장에서는 은인이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른 간호 특설 때나 다른 만주군보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뭐 기수는 더 낮습니다. 봉천 공관 9기생이니까 아까 신현군 김석범 이런 사람들은 5기생 아닙니까? 근데 훨씬 기수는 어리지만은 이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걸 박정희가 왜?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죠.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뭐 마찬가지로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박정희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3 여순 유교가 이 사람의 출세 자양분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4.3 여순 유교 등 동족 상잔이 일본군 출신들의 출세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출세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됐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민족의 불행은 이 사람들의 출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반민족 행위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 대부분 다 숙청을 하고 역사를 정산하고 했잖아요. 한국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답답하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고 할 얘기 많고 다음에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 이 백선엽 다음 페이지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이승만 박정희 집권 기간에 통계예요. 장관 이승만 박정희 기간에만요. 장관 300명 중에 친일파 249명. 독립운동가 41명. 이 독립운동가 41명도 초창기에 잠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32명 중에 22명이 친일파. 여기에 이제 바로 정일권도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오늘 얘기해야 될 고위급 군인 경찰 중에 48명 중에 친일 행위자 42명, 독립운동가 1명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세팅이 이게 됐다는 거죠. 세팅이. 예. 이게 뭡니까 이게? 특히 중요한 건 군인 경찰 아니겠습니까? 군인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무력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독립운동가 1명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찰의 경우에는 여기 오늘은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서울 시내도 경찰서장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네. 지금은 경찰서장이 25명 넘을걸요. 그렇죠. 구마다 한 명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는 경찰서장이 1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9명이 친일파입니다. 네. 진짜. 근데 한 명은 독립운동가냐? 아, 그 한 명은 일본군 군수 출신이에요. 일본 군수 출신이에요. 일본 일제 때 경찰이 아니고. 군수 출신이야 일제. 그러니까는 100%가 친일파들로 한국 경찰 서울 지역에 경찰 채워졌다는 거. 군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죠. 네,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6.25라고 하는 독립상잔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부익은 이들에게 영화의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백선엽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그 백선엽 자서전 사진만 띄워주시면 예. 백선엽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생 백인엽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사진은 없지만 그렇죠. 백선엽, 백인엽 앞자만 떼면 선인. 이게 인천의 선인학원이라고 하는 예. 그 대표적인 족벌사학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인학원에 대해서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만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각종 이제 학교 교육계까지 이제 팔을 뻗치는 거죠. 교육계까지. 아까 성남고처럼. 성남고처럼. 거기 중학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남고랑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으니까. 학교가 열 몇 개야. 재벌. 학원 재벌이야. 네. 선인학원이라고 유명합니다. 네. 저희 형도 이 학교 나와가지고 알아요. 예. 자,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이름이 효열 초등학교예요. 예. 누구냐? 효열이 백선엽 엄마야. 자기 엄마 이름이 효열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성이 방씨네요. 예. 방효열이야. 그래서 엄마 이름 따가지고 초등학교 지었어요. 효열 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민주화 돼가지고. 예. 그다음에 선인 중고등학교는 당연하죠. 선인 네. 백선엽 백인엽이니까 선인 중학교, 선인 고등학교, 인화여중, 인화여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백인엽의 인자예요. 꽃화자. 인화여중, 인화여고. 그다음에 선화여중, 선화여중이 있습니다. 여기 선자는 백선엽의 선자야. 예. 아이고 미치겠네. 예. 그다음에 운봉공고가 있어요. 네. 여기 백인엽의 호예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운산공고가 있어요. 이게 네. 백선엽의 호예요. 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호와 이름과 뭐 조합하고 엄마 이름 해가지고 17개나 달하는 선인학원 재벌이 됐고 다행히 민주화가 되면서 예. 선인학원도 이제 많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많은 인천대학은 시립인천대학 지금은 국립인천대학이 됐죠. 이게 다 민주화의 어떤 성과죠. 그러니까 친일청산 역사청산은 민주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성장이 바로 역사청산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 듣고 이 방송 청취자분 중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실제로. 예. 선인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예. 남자인데. 제가 동창회에다 지금 돌리고 있대. 제가 출연했던 그 방송을 좀 뿌리고 있답니다. 왜? 네. 학교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학교 이름 바꾸자. 친일파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이름이 말이 되냐. 왜? 지난번에 광주에 백일초등학교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백일초등학교를 김백일 친일파 이름을 성진초등학교 바꿨듯이 우리도 하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팟캐스트가 그런 또 효과가 있네요. 역사를 청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러네. 그래서 선인 고등학교 분들이 동문분들이 학교 이름 바꾸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예. 저도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실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요 표는 보셨으니까 예. 제가 표까지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한국군의 뿌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건데, 예. 그 다음 사진은 약간 이게 간판 사진이지 않습니까? 간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간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왼쪽 가장 위에 뭐가 보입니까? 오렌지색 전쟁 기념 전쟁 기념관입니다. 전쟁 기념 사업회가 지금 용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산 국방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어요. 예. 이 전쟁 기념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전쟁 기념 사업회가 있고 뭐 군사편찬연구소, 나머지 뭐 정보통신협회, 군사학회, 대한민국 육군협회, 안보포럼 이런 것들 뭐냐면 다 전직 장군들이 만든
단체예요. 아. 이 단체들이 국방부에서 나오는 각종 공모 사업을 다 수주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 밑에 보시면 뭐 6.25 진실 알리기 본부도 있네요.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국가 예산으로 다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직 이사장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처장이에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처장이 전직이 바로 전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에요. 그분이 이 건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장이 됐는데 자 보시 이 간판에 뭐가 없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건물에 누가 입주했냐면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아. 한국 근데 광복군 안내판이 없다고? 없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만 가봤거든요. 1, 2년 전에 네. 광복군 동지회 사무실 어르신들 만나러 거기 이제 생존 독립운동가 광복군분들이 가끔 나오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뵀는데 그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송 나오면 또 한번 가봤어요. 설마 바꾸지 않았을까?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자,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 보여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다음 네. 사진. 이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이 밖에는 그렇게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안내판이 있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면은 회장실, 비서실, 뭐 쭉 있어요. 여직원 휴게실, 유물실, 뭐 별거 다 있어요. 보존과학실 다 있습니다. 감사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역시 입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관 및 네. 입주 단체. 없어요, 여기도. 왜 없어요? 문의를 해보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훈처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당신이 전직이 뭐냐? 바로 이 전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셨다. 근데 버젓이 한국광복군 동지회는 여기에 오랫동안 입주해 있었다. 근데 왜 근데 왜 없죠? 간판을 안 주냐? 저도 저 궁금해서요, 저도요. 저도 궁금해요. 일부러 뺀 거예요? 아니면 뭐야? 모르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뭐 보훈처 국감은 사실상. 끝났습니까? 예, 정무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좀 이걸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국감이 아니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궁금해가지고. 예. 참 웃긴데 저 진짜. 이런 것도 볼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군이 한국 광복군 독립군을 계승했다는 게 정말 대통령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전쟁기념사업회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제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예. 특수 기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경주 장관님이 백사장한테 밥 먹이는 건 상징적으로 다 모든 걸 이야기해 준다. 대통령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다고 제가 국방부 장관을 될 수도 없고 참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듣는 말 중에, 뭐 일본군 육군 소위가 뭐가 잘못이야. 소위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일본군 뭐 박정희가 중위 아닙니까? 일본군 육군 반주군 육군 중위가 뭐 큰 벼슬이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본군의 육군 소위와 대한민국 소위를 비교하면 일본군의 소위들이 대단히 서운해합니다. 왜 그러냐? 실례로 일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열도에 남아있던 많은 조선인들이 고향에 오려고 정말 배에다가 구깃구깃 타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군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들도 오거든요. 심지어 조선인 출신 일본군 사관학교 아직 그 소위 안 달았던 사람도 이제 귀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배를 타고 오는데 1등석 타고 옵니다. 일본이 1등석 타서 보내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일본이 1등석을. 나라 패망했지만 일본 육사를 다니고 있는 조선인 출신 재학생인데 1등석.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비즈니스석을 태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그런 배도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 기다렸다가 겨우 타고 오다가 또 배가 폭발해가지고 수천 명이 수장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생각하는 일본 군인들, 일본 육사, 사관생들이 어떤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1년에 소위가 배출되는 게 제가 알기에 1,000명이 넘어요. 자, 사관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육사, 해사, 공사, 그다음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있죠. 삼사관학교도 있고, 삼사관, ROTC, 학군장교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엔 1년에 한 몇천 명 배출됩니다. 1년에. 근데 이 당시에 조선인 중에 일본 육사를 배출하는 경우가 데이터를 뽑아왔는데요. 몇 명이냐. 연평균 1910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일본 육사 입학하는 인원이요. 조선인 중에 87명밖에 안 돼요. 와, 100명이 안 되네. 네. 35년 동안. 네, 35년 동안. 네. 그 연평균 2.4명이에요. 굉장히 엘리트네요. 1년에 그때 배출되는 말하면. 2.4명. 네.
근데 그 중에 뭐 학교 입학한다고 다 임관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임관은 87명이 입학했는데 임관은 63명밖에 안 돼. 63명. 거의 1년에 한 명꼴. 1.75명이에요. 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구나. 이 숫자가 어떤 거냐? 고등 문관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인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일본의 면장 면석 그 위의 급이죠. 군수 되려고 시험 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 행정고시죠. 행정고시. 고등 문관 시험 보면 몇십명 배출되거든요. 1년에. 근데 일본 육사는 한 명 배출된다고요. 조선인 중에. 특수계층이었네 진짜.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 소위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 예. 자발적 부역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주국 시기에 1932년도에 만주국이 만들어지니까 만주국이 32년부터 45년 동안 만주국 뭐 봉천군관학교, 신경군관학교 뭐 이게 다 이제 신경군관학교는 박정희 나온 학교지만 임관자가 67명이고 레벨이 더 떨어지긴 하죠. 봉천군관학교는 일본 육사보다. 근데 그래도 연평균 4.8명이에요. 그 수많은 조선 청년 중에 4.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가겠다고 상당한 적극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입교한 거죠. 네, 그 중에 박정희가 있는 거고 백선엽이 있는 거고 신현준이 있는 거고 김석범, 신현준, 백홍석이 있는 거죠. 야, 정말 소속한. 대단한 사람들이었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본 깜짝 입장에서 놀랐어요. 보면 일본 육사 나온 사람은 한국인 중에 1년에 1.7명. 네, 2명이 안 되는 정도. 2명이 안 되는. 네. 야, 그럼 출세의 가도를 달렸겠네요. 그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장 면성이랑은 급이 다른 거죠. 일본군 군수랑도 급이 다른 거예요. 군인들은 똑같은 칠파라도 전직 야 너 뭐 했어? 나 군수. 너 뭐 했어? 나 일본군 장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 만주국 일본군 인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군 인맥이. 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여전히 궁극주의, 군사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던 근거가 분단도 하나의 이유긴 하지만 예. 한국을 세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라고 야.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일반 학교 같은 데서도 일본 그 군대 문화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네. 갈 길이 멀죠 대한민국 네. 사회가.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참, 뒷목 잡아가지고 이 방송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건강에 해로워. 막 화가 나. 네. 지금 민정문제연구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 이 평균 수명이 짧을 것 같아. 이거 보시면 화 나요, 안 나요, 이게? 그럼 이제 처음에는 비분 관계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독립운동가를 막 누가 잘 대우해 준다고 하면 누가 독립운동을 이렇게 잘 대우해 주지? 놀랍니다 오히려 거꾸로. 네. 최소한 잘 살기다는 말보다 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네. 아니 우리 민족한테 총풀이 겨누리면서 민족을 터벌했던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는 아무리 봐도 비정상인 거잖아요.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것이 네. 이제 친일파 청산이고 네. 그 첫 발이 바로 국립묘지법 개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음 좀 가라앉히고요. 네. 비분관계한 것 때문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사회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